습관이나 일하는 루틴을 막 아직도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는, 진짜 솔직하게 쓰시고 책 뒤에 있는 설명이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이고요. 이 책 자체는 많은 울림을 준 책이거든요. 벌써 15번째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2, 3년간 읽었던 책들 중에 제일 좋았던 책들만 한번 꼽아서 추천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책을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한 15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인생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한 권씩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입니다. 인썸니악 시티라는 책이고 빌 헤이스라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산문집이고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중간중간 호흡이 좀 짧은 편이어서 읽다가 덮어도 괜찮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빌 헤이스라는 작가님은 사진가이면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작가이자 신경학자이신 올리버 섹스와 마지막 연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고, 이 책 인썸니악 시티가 제목인데 부제로 뉴욕, 올리버, 앤드 미, 그리고 나. 그러니까 크게 이 뉴욕이라는 도시와 그 안에서 올리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그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보내줬는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되게 감성적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뉴욕에 있는 기분도 들었고요. 책 자체가 너무 예뻐서 소장하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두고두고 읽고 싶다 하는 생각에 되게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 죽은 나무를 위한 애도라는 책이고 헤르만 헤세의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 너무 유명한 작가잖아요. 데미안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산문집이에요. 근데 헤르만 헤세의 그 책들이 워낙에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들이 많잖아요. 산문도 되게 비슷해요. 그 삶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 책인데 자연에 대한 찬양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거기서 또 이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문장들도 되게 많고 또 되게 얇은 책이어서 빨리 읽을 수도 있었고 근데 책도 예쁘고 좀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이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예술가나 작가나 철학가 같은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습관이나 일하는 루틴을 이렇게 추적한 책이에요. 여성 예술가들만 골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고 일을 했는지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라던가 마르그리트 듀라스, 엘레나 페란테.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품 말고 그 이면의 과정에 대해 되게 집중한 책이고요. 제가 진짜 좋았던 부분은 엄청 적나라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통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이제 좀 더 지금보다 이전 세대 여성들이 어떻게 이랬는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많고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가정 살림도 차리고 애도 키우면서 하려니 못 해먹겠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습관은 이런 거다 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애써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느낌? 그리고 뭐 저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짧은 그런 단편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완독을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읽기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상황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비비언 고닉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작가와 비평가 그리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작으로 사나운 애착, 짝없는 여자 도시 그 책들이 최근에 많이들 읽고 있는 것 같고 좀 옛날에 쓰셨던 책들도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이 책은 에세이보다는 작법서에 가까운 책이에요. 글쓰기, 그 중에서도 자전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인데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 워낙에 그 자전적인 에세이를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책들은 진짜 좋고 깊이가 있고 너무 막 마음에 울림도 있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쓴 글일까? 특히 이 비비언 고닉 작가님의 책들도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시냐? 그냥 이건 타고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나름의 어떤 기술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세 번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도 뭐 막 아직도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목처럼 상황과 이야기라는 말처럼 그 자전적인 글에는 상황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바라보고 글을 써야 된다. 뭐 상황은 이제 묘사,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면서 묘사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내 느낌이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큰 골자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써내려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통찰력이 좀 저는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많이 쓸수록 좋아요. 솔직하게 쓸수록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너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너 잘 분석하고 이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고 싶어질 때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입니다. 임견선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작가님은 뭐 워낙에 소설이나 에세이를 많이 잘 쓰시는 분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회고 나 탐구서 같은 거예요. 제목부터 뭔가 이렇게 오지 않나요? 마음을 확 건드리는. 저는 좀 그랬는데 특히 목차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작가로 생존할 수 있을까? 삶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목차로 이제 구성을 해서 책이 이제 쭉쭉 이어지는데 뭐 여기도 부제처럼 이제 쓰신 말이 인생의 선택이 쌓이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 어떻게 하느냐라는 본인의 고민을 쓴 책이죠. 근데 저도 한참 뭔가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구매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고 되게 도움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쓰시고 이제 아마 마흔이 넘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어떤 진짜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고 그 본인의 직업이 작가잖아요. 작가로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 고민인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끝이 없는 질문인가 봐요. 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하는 것들. 본인이 그래서 겪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때 얻었던 뭐 깨달음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톤이 좀 차갑거든요. 전 차갑다고 좀 느끼기는 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좀 직설적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문체도 그렇고 좀 단언하는 쪽에 가깝죠.
이게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한테 적절하게 찾아와 준 책이었다.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은 일하는 마음, 재현주 작가님의 책입니다. 앞에서 책과 완전 다른 스타일의 책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조심스럽고 좀 잔잔하고 좀 따뜻하고 이런 감성이 더 있는 책인데 이 책은 한 2018년도에 처음 나온 책이네요. 그때 한번 읽었었고 그땐 전 진짜 사회 초년생도 아니었죠. 일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좀 상상했던 잘 와닿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그리고 2020년도에 그 고등학교 강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책을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선물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막 입사하고 좀 한 1년 차 됐던 때여서 그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었어요. 2020년도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 분들은 아마 다들 성인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또 다른 거예요. 완전 같은 책인데도 올해 이제 읽었을 때는 엄청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 관련 책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문장인데도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일 경험이라는 거는 한 해 한 해 진짜 좀 다른 경험들이 되게 압축되어서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올해 재밌게 읽었고 내용 자체는 진짜 일에 대한 책이고 이 재현주 작가님이 컨설팅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 지금 임팩트 투자사 대표로 일하시는데 사이에 그 갭이어를 어떻게 보냈는지 뭐 어떤 마음으로 보냈고 왜 퇴사를 했고 그래서 왜 창업을 다시 했고 뭐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또 해주는데 그게 막 본인 PR이 아니고 진짜 본인이 했던 고민 그 일에 대한 관점이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같은 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선배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전 있더라고요. 선배님이 해주시는 얘기처럼 또 시간이 쌓여서 또 나중에 읽으면 또 다르게 읽히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먼 길로 돌아갈까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 번 추천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했나 안 했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은 진짜 여운이 되게 긴 책이어서 이렇게 뭐랄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책 뒤에 있는 설명이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주거든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그러다 친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함께 했다.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게일 콜드웰이라는 작가님이시고 세상을 떠난 친구는 그 캐럴라인 랩이라는 작가님이에요. 아마 캐럴라인 랩이 훨씬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알려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 두 분의 우정에 관한 얘기고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즐거운 일, 어떤 나쁜 일을 함께 겪었는지 그리고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작가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애도를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실감이 많이 났고 뭐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기도 하고 벌써 저는 몇 년이냐? 7년이 된 건데 7년이 됐나?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현재 진행형 같거든요. 저도 이런 책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 삶에서 근데 살다 보면 언젠가 꼭 어떤 사람을 실제로 잃지 않더라도 이별하게 되잖아요. 떠나보내게 되고 내가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삶에서의 그런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고민은 언젠가는 진짜 하게 되는 것 같고 꼭 필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일어나고 언제 내가 그걸 겪을지 모르지만 겪게 되면 이게 타격감이 너무 이제 세게 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책들이 참
많은 거를 알려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뭔가 알려주려고 쓴 건 아니겠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쵸. 본인의 삶을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구한테는 되게 큰 걸 주기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다음 추천드릴 책은 Crying in H마트 이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H마트에서 울다 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한국어 책으로 읽었고요.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문장력이 너무 좋아서 이거 영어 원서로도 진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고 호기롭게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그런 책이고요. 표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 미셸 자우너라는 분이 그 미국에서 락밴드 제페니스트 브렉퍼스트의 리더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엄청 중요하진 않고 일단 한국계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좀 성찰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원래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포일 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했겠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되게 그 애증의 관계가 엄청 잘 나타나 있고 글을 진짜 잘 쓰더라고요. 잘 쓴다는 게 뭘까? 엄청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재밌고 그 재미가 막 인위적인 재미가 아니라 이 미셸 자우노라는 분 자체가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계 미국인이 바라본 어떤 한국 문화, 한국 문식,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묘사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로 보고 싶었다.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막 하면서.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앞서 소개를 드렸던 그 먼 길로 돌아갈까? 라는 책을 쓴 게일 콜드웰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인데요. 어느 날 뒤바뀐 삶, 설명서는 없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작가님이 60대에 들어서서 닥친 변화에 좀 본인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에세이인데 그 작가님이 원래 그 소아마비가 옛날에 있어서 다리를 계속 절었대요. 근데 그냥 본인의 어떤 고집도 있었고 하면서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가 한번 이제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얘를 한번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때가 됐고 그럼 그 전까지 60년 세월을 그냥 절뚝이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어떤 고통도 있고 마음의 파도 같은 거를 되게 잘 묘사하는 책이에요. 그 본인의 그 내면 묘사를 진짜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 내면에 되게 복잡한 심경을 글로써 잘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 문장을 읽는 것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로 쓴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대목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60대가 돼서 본인이 이런 와중에 큰 대형견을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 60대 여성이 대형견을 입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었는데 많은 고민과 고통과 힘듦이 있더라고요. 진짜 얘랑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이제 훨씬 더 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대형견인데 애기 강아지면은 진짜 활동량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막 수술하고 아프고 이럴 때 진짜 그 답답함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저도 읽는데 막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강아지랑 찾아가는 것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은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들이라는 소설집이에요. 단편 소설집이고 노먼 에릭슨 파사리브라는 작가님이에요. 인도네시아 분이고요. 이 책 자체는 퀴어 소설들이고 뭐 SF도 좀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최근에 읽었거든요. 최근 한 4월에 읽었나 했는데 올해 읽은 책 중에 제일 좋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강력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말하면 스포니까 함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그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또 마음이 아니 제목이 대체로 행복한 이야기들인데
대체로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대체로. 그렇지만 또 이게 모든 게 다 비극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표현도 너무 좋고 주제의식도 좋고, 인도네시아의 도시나 문화나 종교를 이제 바탕으로 깔고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낯설고 좀 새로운 거예요. 아, 내가 물리적으로 동남아시아보다 그 서구권들이 훨씬 먼데 그들의 문화를 워낙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진짜 이런 동남아 문화권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찾아봐야겠다. 일부러라도 이 동남아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었어요, 이 책.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존 머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 책 디자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열린 책들에서 패트릭 쥐스킨트라는 작가의 책을 다 이 색깔과 이 모양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책들 되게 여러 개 읽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인상 깊은 책이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작가님의 책들 진짜 기괴하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인물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게 좀 인간 존재에 대한 복잡함?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인물들의 재밌는 이야기들,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늘 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되게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이 시리즈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이 사파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앞에 이 존 머시 그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장자크 상패 님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읽을 때 또 이 그림 보는 재미에 읽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무 좀 유명한 책이지만 그래도 한번 추천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책입니다. 사피엔스. 이게 큰 틀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나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읽고 나서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요. 이거 생각보다 저는 또 다 읽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워낙에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은 아니어서 두께가 좀 두꺼울 뿐이지, 그래서 한 번쯤 진짜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론 야만의 꿈들이라는 책이고요. 리베카 솔닛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가 리베카 솔닛 책을 몇 개를 읽어보다가 어려워서 완독 못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도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지금 4분의 3 정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이 책은 저한테 많은 울림을 준 책이거든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또 찾아보고 좀 이입도 많이 했던 책이에요.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쓴 책 대부분이 이 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해요. 본인의 어떤 작가 생활의 초반에 쓴 책이기도 하고, 크게 이제 두 개의 챕터로 나뉘어지는데 이 앞부분은 그 작가님이 본인이 직접 90년대에 핵 실험 반대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때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은 아직 저도 읽고 있는데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다 사회운동의 책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 1950년대부터 그 핵실험을 사람들한테 적절한 뭐 경고든 주의든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 방사능 노출 때문에 죽어가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고 그 반대 운동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미국이 오펜하이머로 그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게 가려진 진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되게 몰랐던 역사다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두꺼운데 얘는 문장이 좀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 되게 현장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역사적이거나 이론적인 챕터들도 되게 많아서 그 부분 읽고 있으면은 그냥 진짜 수면제 같이 읽다가 진짜 잠에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있는 책인데 그래도 너무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어떤 독서 역량을 한 단계 올려주고 있는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책이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책이에요.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만든 책이고 저는 이 책 자체는 되게 좀 빠르게 좀 쉽게 읽었는데 그 인터뷰이 한 명 한 명의 그 삶이 감동이 있었던 책이에요. 고령 여성들의 삶을 인터뷰한 책이고 그 주제가 일인 거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제목처럼 명함은 없어. 근데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고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머니, 할머니 분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진짜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공장에서도 일을 하셨고 가정주부도 일을 당연히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되게 많은 직업을 갖고 계셔요. 뭐 광부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얘를 진짜 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 시대 때는 어떻게 일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이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답변들이 많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언론사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 이 개인의 이야기에서 사회 문제로 확 넓혀가지고 이 한국의 문제들을 그 통계나 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또 쫙 정리해주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알차요, 엄청. 그래서 그 부분도 읽으면서 이렇게 쭉쭉 인터뷰도 보면서 읽었더니 되게 진짜 좋은 책이었다. 이건 진짜 추천해줄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벌써 15번째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 행복의 지도라는 책인데요. 이 에릭 와이너라는 분은 한 재작년쯤에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로 되게 유명한, 한 국내에서 유명해진 분인데 저는 이 책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제 해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나라에서 정의하는 행복이 뭔지, 뭐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지, 행복이라는 걸 주제로 이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 나름의 그 발견이나 통찰을 전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좀 웃겨요. 일단 웃기고 유쾌해서 재밌게 읽었고 어찌 보면 이제 이분이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의 시선으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저는 불편한 부분이 많지 않았다. 없었다고 할 순 없고 많진 않았다.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진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나라가 이렇게 정의한 행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뭐 환경,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도 진짜 다르겠구나. 문화권도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행복에 대해서 의심해 볼 때가 있잖아요. 많진 않겠지만 일상 속에선 그 행복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 뭘까에 대한 정답이 없구나. 이거 하나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15권을 모두 다 이렇게 꺼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다 보니까 막 또 생각나는 책들이 좀 있어요. 이 책들은 또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읽을 거 되게 많아졌죠? 그럼 재밌는 독서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